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대 초반의 나이로 귀하게 얻은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랍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왕을 제보하러 왔습니다. 저도 맨날 당하기만 하다가 제대로 한 방을 먹이고 나니까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하고 싶고 막 깔깔거리면서 비웃어주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요즘은 남에게 제가 잘한 일을 말해봐야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닌 질투가 2배로 늘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물어물어 이 소중한 공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사연이 어떻게 소개될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뽑히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글로 한번 풀어보고 나면 제 속이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처음 만남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저와 맞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세상에 이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있는 건지 공감 한번, 그리고 저에게 그동안 마음고생했겠다 하는 위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하니 가슴이 무척이나 콩닥거려서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한 글자 한 글자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꽤 늦은 나이 37살이라는 나이에 동갑내기인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열렬한 연애는 아니었지만 서로 꽤 잘 맞는다는 판단하에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또다시 연애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떠한 버릇이 있는지를 다시 맞춘다는 게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냥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수준이었는데 생각보다 남편과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맞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둘 다 나이가 있었으니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금 또한 꽤 넉넉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돈을 합쳐서 집을 구하고 살림을 차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양가에서는 드디어 이 골칫덩어리들을 치운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저희 부부보다 더 신이 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신다는 건지 양가에서 이거저거 다 챙겨주시고 제발 이제 집에서만 나가달라고 하셔서 저희 부부는 어이가 없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두 집안에서 찬성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둘 다 나이가 꽤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더 있다가는 노산이고 자연임신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산부인과의 말에 따라 저희는 결혼 초부터 산부인과를 꾸준히 다니며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은근히 부끄럽기까지 한 검사들의 속이 상한 적도 있었고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빨리 우리를 닮은 아이들을 낳아서 북적북적하게 행복하게 살자며 저를 다독여주고 감싸 안아주었기에 더 힘내서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해야 했다면 중간에 몇 번이고 포기를 하고 싶었던 적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임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가에서도 물론 잘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 오히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의외로 깐깐하실 줄 알았던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좋아하셨고 저에게도 잘 지내보자는 말을 몇 번이나 건네시며 본인들을 어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 눈치를 살피시면서 자기들은 시집살이나 구박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을 거고 제사도 없다면서 좋은 시댁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며 내년 있는 명절 2번만큼은 꼭 시댁에서 밥을 같이 차리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명절을 보내왔다고 하시는데 사실 1년에 2번 가서 밥 차리고 밥 먹고 하는 거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당연히 저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결혼 후 첫 명절에 왜 시부모님께서 같이 밥 먹는 것을 그리 어려워하시며 말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에는 정말 제대로 된 악당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누나,
손위 신우였습니다. 결혼식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추석이 다가와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할 겸 시댁의 식사 분위기를 알아볼 겸 시모가 말을 했던 것처럼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가족이 될 사이인데 결혼식 전이라고 시모가 미리 말했던 시댁 행사를 참석하지 않는 것도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일단 첫 명절이기 때문에 옷도 나름 갖춰 입고 인사를 드린 뒤에 옷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모의 일을 도우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니 시모가 화들짝 놀라면서 오늘은 그냥 손님으로 온 것이니 편안하게 있다가 가라고 맛있게 밥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왕 온 거 저도 시모를 도와서 일을 하겠다고 시모와 웃으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어떻게 손님처럼 가만히 앉아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아먹고 있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시댁에 방문을 한 이유도 시모를 도와서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모와 실랑이를 벌이며 주방 앞에서 투닥투닥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내심 기분이 좋은지 앉아있어라 오늘은 손님이다 하시면서도 적극적으로 저를 밀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차릴 준비를 막 시작했는데 그때 잠옷 차림을 한 신우가 떡진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방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시끌시끌하길래 밥 다 된 줄 알았더니 밥 안 됐어? 신우가 인상을 팍 쓰면서 하품을 찍 하는데 눈앞에 저는 보이지 않는 건지 제가 약간 민망한 기분을 지우지 못한 채 신우와 신우를 번갈아 가면서 보았습니다. 신우는 그런 신우의 꼬락서니가 익숙하다는 듯이 작게 한숨 한 번 쉬고는 아직 밥 안 됐다고 이제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야 밥을 차린단 말이야? 미리미리 좀 해놓지. 마치 아랫사람을 시키듯이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 신우가 못같게 보이긴 했지만 제가 손아랫 사람이니까 신우를 마냥 무시하고 신우를 도와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우의 꼬락서니가 영 별로였지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우가 남편보다 2살이 많았기 때문에 저랑도 2살 차이가 났거든요. 이제 해가 지나면 마흔이 되는 사람인데 명절 당일 아침에 저런 꼴을 하고 나온다는 게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신우도 잔소리를 하지 않으니 저도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거기다가 신우는 9살이 된 딸도 하나 있었는데 10년 전에 결혼을 했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성격 차이를 운운하면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한 이후에 오갈 곳도 없고 신우가 일을 하는데 딸을 맡아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시댁에 눌어붙기 시작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의 형편 자체가 넉넉한 편이라서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도 많이 주시고 뭐 이래저래 신우한테 따로 생활비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신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꽤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 말로는 프리랜서 방송 작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랜 시간 신우를 지켜본 남편의 말로는 일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면서 도대체 어떤 방송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했습니다. 신우가 대본을 쓰는 작가라고 하니 밤낮이 바뀌는 것도 슬쩍 이해가 가긴 했어요. 원래 글이라는 게 이상하게 밤에 쓰면 감성이 촉촉하게 묻어나잖아요. 신우에게 인사를 한 이후에 신우가 저를 아래 위로 한번 슬쩍 보더니 왔어? 하고 더 이상 말을 하기를 거부하는 건지 부엌에서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신우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무래도 결혼 직전이니까 일부러 더 살갑게 신우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신우, 방송작가 일은 잘 되고 있으세요? 나중에 어떤 작품인지 알려주세요. 본방사수 할게요. 왜? 내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는 것 같아? 내 작품은 굳이 올케가 안 봐줘도 잘 되니까 괜찮아. 저는 그냥 인사치레로 물어본 말이었는데 신우가 너무 날선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멈칫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순간 기가 죽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자 신우가 신우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냥 가족이 될 아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 가지고 날선 반응을 하고 있냐면서 우더름이면 우더름답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신우는 그 소리조차 듣기 싫었는지 신경질을 한번 부리더니 방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또 글밥이랑은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한때는 작가가 꿈이었을 정도로 글 쓰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글을 곧잘 써내려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우의 직업이 친숙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제 주위에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 동기들도 있고 해서 신우의 작품이 궁금하기도 했고 신우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말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우는 제가 신우에게 빈정거린다고 느꼈었나 봐요. 같은 말이라고 해도 제가 해서 그렇게 더 받아들인 건지 뭔지 제가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신우에게 오해를 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신우에게 서둘러서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었어요, 신우. 그냥 신우랑 친해지고 싶어서. 내가 그 시커먼 속을 모를 줄 알고 그래?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것 같아서 무시하는 거잖아. 회사 다닌다고 유세를 떠는 거야, 뭐야? 내가 요즘 드라마 대본 기가 막힌 거 하나 쓰고 있는데 대박 나면 다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춘기 아이처럼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우와 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어색하게 다시 요리를 하려고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신우 방문이 열리더니 신우가 시모를 향해서 소리를 한 번 더 지르더라고요. 밥 다 되면 나 빼고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 불러.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느껴질 정도로 신우의 행동은 어린아이보다 더 철이 없고 황당했습니다. 신우도 그런 신우가 부끄러운 건지 괜히 제 눈도 못 마주치시고 밥이나 차리자고 하시면서 허둥지둥 움직이시더라고요. 저 같아도 나이 마음 먹은 딸이 저러면 그럴 것 같았습니다. 사춘기에 다다른 청소년기 학생도 아니고 나이 40이면 사실 이제는 갱년기에 더 가까워질 나이에 접어드는 건데 어찌 그리 생각이 없는지 말입니다. 천사 같은 신우 밑에서 저런 막장인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뭐 일부러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시모를 도와 상을 차렸습니다. 대충 식사를 다 차리고 나서 식구들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신우까지 불러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다들 반찬 맛있다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시부께서는 시모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지만 며느리가 거들어서 그런지 더욱 맛있는 것 같다고 일부러 제 칭찬을 더 해주시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시모도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늘 혼자 준비해서 심심했는데 며느리가 오니까 복작복작하게 느껴지는 게 훨씬 수월하고 좋았다며 저를 예뻐해 주셨고요. 시부모님 두 분이 저를 칭찬을 해주시니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남편이랑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오로지 딱 한 사람, 신우만이 불투만 얼굴로 앉아서 밥을 먹더라고요. 이거는 뭐 흉도 아니긴 하지만 저희 신우 풍채가 진짜 남다르게 좋은 편이거든요. 키는 전혀 큰 편이 아닌데 몸무게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우가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아는 신우가 볶음밥을 산더미처럼 퍼서 줬는데 사실 저는 그 밥을 보고 이걸 누가 다 먹냐고 엄청나게 놀랐었어요. 이걸 사람이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다고요? 할 정도로 밥을 꾹꾹 담아서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밥이 부족하다면서 밥솥을 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우랑 저랑 밥을 할 때 밥이 애매하게 남으면 꼭 찬밥이 된다고 인원수 딱 맞춰서 밥을 하자고 하셔서 밥이 밥솥에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 쌀 한 톨까지 싹싹 긁어서 신우의 밥그릇에 전부 올려놨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그 정도 밥 퍼줬으면 충분은 무슨 넘친다고 생각을 했고요. 신우가 밥솥에 밥이 없자 신경질을 확 내면서 저를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 저한테 불똥이 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부러 밥 적게 한 거야? 나 배고프라고? 당장 쌀 씻어. 밥해. 밥을 먹다 말고 밥을 또 하라고요? 이가 먹고 누구 코에 붙여. 즉석밥 같은 것도 없어 집에? 도대체 우리 집엔 있는 게 뭐야? 그러더니 제 남편을 보고 나가서 즉석밥이라도 사오라고 신경질을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시부모님도 황당했는지 일단 앉아서 있는 밥이나 다 먹고 말을 하라면서 신우를 말렸습니다. 지금 마누라 앞이라고 무게 잡는 거야 뭐야? 나 이걸로 모자라다니까? 명절날 점심부터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이를 먹었으면 철이라도 들어야지. 그냥 있는 밥이나 다 먹어. 남편도 지지 않고 신우에게 모진 말을 뱉더라고요. 저는 가운데서 시부모 눈치 보랴 남편 눈치 보랴 새우등 터지는 꼴로 앉아서 깨작깨작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가족들이 본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 무시를 하자 그게 분했는지 뭔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군다 진짜. 더러워서 안 먹어. 신우가 들어가고 나서 신우 밥 공기를 보니까 깨끗하게 싹싹 비워냈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간 신우는 가족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민망한지 고개 푹 숙이고 식사를 하시는데 여념이 없었고 남편만 혀를 끌끌 차면서 방으로 들어간 신우를 째려보더라고요. 으유 저 화상 저것도 누나라고.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술을 쓰면서 들어가네. 불편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신우랑 저랑 오순도순 해치운 다음에 다 같이 앉아서 과일을 깎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과일을 깎아 먹으려고 하니까 방에 들어가 있는 신우가 은근히 신경 쓰이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신우 방에 노크를 하고 같이 과일이나 먹자면서 신우를 불렀는데 신우가 불퉁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과일? 나는 과일 같은 건 헛배 불러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빵 없어? 롤케이크 같은 거라도 사서 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내 동생이나 올케나 이렇게 센스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제가 쏟아지는 질책에 어이가 없어서 이걸 들이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우가 피식 웃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 하면 나가서 사오던데 눈치가 없는 편이구나? 나는 우유크림 들어있는 게 좋더라. 누나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애도 엄마랑 아빠가 다 봐주고 누나는 방에서 뭐 한다고 그렇게 바빠? 내가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 되면 알짤없어? 진짜 두고 봐. 그러더니 다시 한번 방문을 쾅 닫더라고요. 진짜 시부모님이 안쓰럽게 여겨질 정도로 신우의 행동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시부모조차도 그런 신우를 포기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제가 나서서 2살이나 위인 신우한테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꾹꾹 눌러 참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신우에게 한마디 크게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빵은 시부모님께서 사오지 말라고 하셔서 남편도 저도 사러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빵까지 사오라고 했으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결혼식 당일에 신우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지 뭔지 시부모님은 저에게 따로 연락조차 하지 않으시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집에서 놀고 먹는 신우였습니다. 도대체 하는 일도 전혀 없는 백수나 다름없는 사람이면서 왜 저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평일이고 주말이고 살 것 없이 자꾸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빙자한 심부름을 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딱 잘라서 심부름 같아 보이면 저도 거절을 할 텐데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것들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단팥빵이 먹고 싶다고 하던데 혹시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빵집에서 사다 줄 수 있어? 엄마가 너무 참네. 마침 거기 올케네 집 근처잖아. 우리 애가 올케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던데 혹시 주말에 우리 애 좀 데리고 영화 보고 밥도 먹고 할 수 있어? 요즘 몸이 허한지 글쎄 홍삼 선물 같은 거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더라. 우리 엄마가 손녀딸 보느라 힘들잖아. 자꾸 시댁 핑계를 대면서 저에게 이것저것을 조르는데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다른 건 몰라도 시조카를 저에게 맡기려고 하는 건 선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조카가 신우와는 다르게 일찌감치 철이 조금 들어있었고
평소에도 귀찮게 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황혼 육아로 힘들어하시는 신우를 위해서 신우의 심부름을 했어요. 신우 생각에 제가 가끔 시조카를 대신 돌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우에게도 일이 있어서 안 된다며 신우의 간곡한 부탁에 시조카를 보게 되었는데 9살이면 초등학생이지 않겠습니까? 같이 마트에 갔다가 유행하는 캐릭터 인형을 선물로 사주게 되었는데 시조카가 정말 선물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는 사람처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시조카가 처음으로 아이 같은 모습으로 방방 뛰는데 이런 걸 자주자주 사줘도 되겠구나, 선물하는 보람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신우에게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에게 성질을 버럭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왜 사줘서는 애가 다른 모양의 캐릭터까지 사달라고 하게 만드는 거야?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덜렁 한 개만 사줄 거면 올케 때문에 우리 애가 인형 사달라고 조르고 난리가 났으니까 다른 인형까지 올케가 사줘. 신우, 하나씩 모으는 재미가 있어야죠. 신우가 좀 챙겨주세요. 요즘 애들은 저런 거 하나씩 다 가지고 논대요. 가끔 칭찬해줄 일 있을 때마다 하나씩 사주면 되잖아요. 내가 대기업에 다니는 뭐라니? 돈 있는 너네가 사다 주면 몰라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 비싼 걸 하나하나 챙겨서 주냔 말이야. 내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바꿔들고는 앞으로는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사줘도 이런 전화를 받아야 하는 거냐고 버럭했습니다. 그 뒤로는 신우의 행동은 아주 파격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댁에만 가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옆에 딱 붙어서 참견을 해댔습니다. 밥을 할 때도 제가 만든 반찬만 콕 골라집고는 맛이 없네, 간이 짜네, 이렇게 먹다가는 나트륨 중독에 걸리겠네 하면서 쓸데없는 트집을 잡기도 했고요. 남편이 결혼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이 조금 빠졌는데 제가 제대로 먹이질 않고 일만 시켜서 살이 빠진 것처럼 꾸며대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시조카가 제가 새로 산 휴대폰을 보고 휴대폰을 구경해봐도 되냐고 묻길래 그러라고 했더니 가져가서 아무거나 막 눌러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메신저 앱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걸 그 비밀번호를 풀겠다고 아무 숫자나 막 눌러보는 겁니다. 박은 엄마, 왜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이거 풀어주면 안 돼요? 나도 친구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싶은데. 하지만 제 메신저 앱에는 회사 보안 문제가 잔뜩 걸린 일들이 가득해서 안 된다고 시조카에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메신저 앱 말고 그냥 일반 문자 메시지 써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조카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신우가 그걸 보더니 바로 시부모 앞에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올케, 수상하게 왜 비밀번호를 걸어서 메신저를 못 쓰게 해?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 아니야? 어디 한번 풀어봐. 우리 구경이나 하자. 바람 피우는 거면 어떡해.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알고 보니 전 남자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거 아니야? 신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고 회사 보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어둔 거예요. 올케, 정색하는 거야 지금? 농담인데 뭘 그렇게 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 농담이어도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시부모님도 다 계신데. 지금 올케가 나 가르치는 거야?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아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궁금해서.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으면 우리 동생은 낙동강 우려야 되는 건데 안 그래? 그러게 왜 의심스럽게 메신저 앱만 비밀번호를 잠가놨냐 이거지. 회사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어느 회사가 이런 메신저로 일거리를 주고받아? 다 회사 이메일이나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자꾸 숨기니까 더 의심되네. 어디 한번 까봐. 신우가 자꾸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요구를 하니까 한번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열이 받아서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랑 신우랑 대치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니까 시부가 나서서 중재를 한다고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상상이 안 되지. 말 본세하고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을 농담이라고 해? 우리 가족 맞아?
나도 올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또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제 앞에 있는 시조카보다 정신 연령이 어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시조카가 저에게 외숙모 죄송하다면서 휴대폰을 돌려주더라고요. 괜찮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시조카가 조금 안쓰러워 보이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시댁에 불편해서 발걸음하지 않았네요.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병원에서 몇 차례 배란일에 시도를 해보라고 해서 배란일 체크도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이 지나면 시험관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때마침 결혼 1주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더 늦어지면 정말 마흔이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조금 몸이 힘들더라도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2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2번째에는 영양제도 더 잘 챙겨 먹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려 노력을 하면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때가 되어 찾아오게 된 것인지 시험관 2번째 시도 만에 뱃속에 우리의 소중한 결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정기가 올 때까지 시댁과 친정에 알리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착상이 잘 되었지만 임신 10주가 넘어갈 때까지는 조심하라고 해서 정말 조심하면서 지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아이를 위해 저는 회사에도 사표를 내게 되었고 그렇게 뱃속에 자리 잡은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는 건강하게 매주 자라났고 저는 그제야 시댁과 친정에 알렸으며 양가에서는 눈물을 줄줄 흘릴 정도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또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정말 공부할 것이 많아서 하루 종일 집에서 태교에 힘쓰고 육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제가 임신한 것이 불만이었는지 뭔지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은근히 구시렁거리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좋은 것만 들려주고 싶어서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시부모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정말 육아가 지옥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만 바라보면서 살기 시작한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경력이 단절되어 버린 제 사회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본다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만의 목표라는 게 존재했는데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내려놨어야 했으니까요. 은근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무료함을 느끼고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이 부럽게 느껴질 때쯤 저에게 우연치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아리를 같이 했던 선배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도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저에게 요즘 뭐 하고 있냐고 애 키우느라 바쁘냐고 물어보시길래 바쁘긴 하지만 이제 조금 여유라는 것도 생기고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일은 하지 않고 지내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더니 잘 됐다고 박수를 짝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요즘 단편 드라마 대본을 쓰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혼자서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요즘은 대본도 다 그룹으로 무리지어서 아이디어 쪼개서 쓰는 거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 가끔 미팅만 하면 되고 집에서 여유로울 때 일하면 되는 거라.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 없어. 내가 드라마 쪽은 몇 편 손해본 게 있어서 이제 제대로 내 이름 걸고 해보려고 하는 거라 많이 어렵진 않을 거야. 어차피 재택근무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아이가 자는 시간 동안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일이라는 걸 해야 몸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쓰일 것 같다는 마음에
선배에게 잠시 고민을 하다가 하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제 결정에 힘을 실어주면서 아이가 자는 시간뿐만 아니라 자기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애를 봐주겠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막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과연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는데 일을 하니까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샘솟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왕년에 쓰던 실력들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결혼 후에 신우 덕분에 막장을 많이 겪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선배가 쓰는 드라마 대본에 찰지게 대사를 팍팍 붙여 넣어가며 막장을 더 막장처럼 만들었더니 선배가 진짜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존경하더라고요. 차마 우리 신우 덕분에요 라고 말은 못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말을 했죠 뭐. 맨날 집에서 애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일을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즐거워하는 걸 보고 남편도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 시부모님께서도 너무 잘 됐다고 응원을 해주셨는데 신우가 갑자기 버럭했다는 겁니다. 글 쓰는 게 애들 장난처럼 쉬운 줄 아나? 뭐 그렇게 쉽게 한다고 난리들인지. 이러니까 작가들이 다 욕먹는 거야. 퀄리티가 별로라고. 신우는 아마 제가 신우랑 같은 직종으로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질투심 혹은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도운 선배의 대본이 대형 방송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서 선배가 신인 작가로 이름을 알리게 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대사를 찰지게 써주어서 계약이 된 것 같다면서 명품 선물도 보내주고 남편도 저에게 작가님, 작가님하고 부르면서 축하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시댁 친정에서도 드라마 계약 소식을 전해 듣고 대견하다고 해주었는데 유일하게 신우 한 명만 배알이 꼬여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유야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방송 작가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제대로 이름을 날린 게 한 편도 없으니까요. 옳게 이름으로 들어간 작품도 아닌데 작가님은 무슨 다들 뭐 그렇게 비행기를 띄우고 그래? 허세 부리지 마. 저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아? 나도 다른 유명 작가한테 묻어가면 시청률 1위 찍는 대본? 그거 우습게 쓰지. 속으로 우리 선배도 유명 작가 아니고 이제 막 첫 작품을 시작한 신인 작가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거품 물고 있는 신우랑 머리채 특기밖에 더하겠나 싶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곱게 칭찬을 해줬으면 저도 기분 좋았을 텐데 시기 질투가 워낙 심해서 뭐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드라마 첫 화가 반영되는 날을 기념해서 시댁에 다 같이 앉아서 TV를 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대사만 거들었던 드라마였지만 시부 시모가 너무너무 재미있다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드라마를 시청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첫 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불륜을 피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더니 시모가 콧방귀를 끼면서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옳게 진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대본을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지?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아, 이 누나 말 잘 들어. 저런 경험이 없으면 대본도 쓸 수가 없는 거야. 예전에 올케가 휴대폰에 메신저도 숨기고 하던 거 기억하지? 올케가 남자 만나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 동생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서 제 불륜을 다시 한번 의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속에서 뜨끈뜨끈한 열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다 집중해서 드라마를 보고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찬물을 끼얹어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확 던지는 건지 저도 참지 못하고 신우에게 결국 한 방을 던지기로 결심하고 입을 뗐습니다. 아, 작가의 경험이 대본에 녹아드는 거라고 하셨죠? 그럼 형님도 지금 쓰시고 있는 대본 다 형님 경험이신 거예요? 신우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명절에 신우가 시켜서 시댁 구석구석 청소기를 돌리고 신우 방에도 청소기를 돌려주겠다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켜져 있는 노트북을 발견했고
대본이 쭉쭉 써져 있는 걸 봤는데 저장을 해두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청소하다가 건드리기라도 할까봐 저장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의도치 않게 신호가 쓴 대본을 몇 줄 읽게 되었는데 내용이 정말 저급한 산미소설이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구렸습니다. 읽어보니까 여자 주인공이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하고 사는 이혼녀의 내용이었는데 이혼 후에 만난 여러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이 내용만 봐도 어떤 건지 딱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신우가 일기처럼 본인 경험에 대해 줄줄 늘어놓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가 끝나기 무섭게 TV를 끄고 시부모님이 듣고 계신 자리에서 당당하게 다 말을 했습니다. 신우, 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신 거예요? 예, 아니야. 그 썩을 사위놈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야. 세상에 어떻게 지초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엥? 어머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형님이 좀 전에 그랬잖아요. 작가는 경험에서 어우러진 내용을 쓴다고요. 제가 저번에 본 형님 대본에는 주인공이 딴 남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싱글맘에 대한 내용이던데요. 아, 그리고 제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호프집에서 만난 키가 185cm인 남자에 대해 써져 있던데 신우가 혹시 이번 주에 외박하지 않았어요? 신우가 진짜 엄청나게 당황하더니 저에게 정신 나간 년이라고 말을 하면서 악담을 퍼붓는 거냐고 절대 아니라고 시부모님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신우 열받으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아니면 말고요. 저도 농담이에요. 뭘 그렇게 발끈까지 하세요? 그냥 형님도 작가시니까 본인 경험이 대본에 적혀있진 않을까 확인차 물어본 건데 그렇게 화를 내시니 더 의심스럽네요? 제가 일부러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하는데 남편이 그 분위기에서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누나가 바람 피운 거 맞잖아. 엄마 아빠, 사실은 누나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거 맞아. 내가 몇 년 전에 누나 이름으로 온 이혼소송장 읽어봐서 알아. 누나가 잘못해서 이혼당한 거야.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시모가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목소리를 내시면서 주저앉으시고 시부는 신우한테 그게 사실이냐고 추궁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우가 처음에는 허옇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더니 다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조금은 뻔뻔할 정도로 순순히 맞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부가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하고서 신우에게 분노를 억누르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 여태 거짓말한 거야? 어떻게 부모를 속여? 왜 애꿎은 사회 욕을 하게 만들어? 넌 네 딸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철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 철이 안 들어? 언제까지 부모가 네 그늘막이 되어줄 것 같냐? 너 안 되겠다.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해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딸 데리고 나가서 스스로 돈 벌어서 살아. 이제 스스로 알아서 살라는 말에 신우가 기겁을 하더니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시부 다리를 붙잡고서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아빠 딸 쫓아내면 진짜 노숙자가 될지도 몰라. 진짜 한 번만 살려줘. 시부와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방에서 자고 있는 시조카가 소란스러웠는지 깨서 나오더라고요. 시조카에게 다시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진짜 신우년이 답도 없는 소리를 한 건지 시조카가 멍한 얼굴로 신우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바람 피운 거야? 시조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신우에게 질문을 하는데 온 가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초등학생이니까 이미 알 건 다 아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신우는 시조카에게도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람 피운 아빠가 나쁜 놈이라고 다시는 아빠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애한테 무한히 세뇌를 시켜놨던 것입니다. 시조카가 나오자 신우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 정말 나쁜 년처럼 시부에게 강짜를 놓더라고요. 우리 딸이 밖에서 거짓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아빠, 진짜 우리 내쫓으면 안 돼. 아빠가 안 도와주면 우리 딸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일 거고
새 옷도 못 사주고 할 텐데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 당연히 왕따를 당하지 않겠어? 아빠는 손녀딸이 그런 취급당하면 좋겠냐고. 야, 너는 뭘 울고 있어? 빨리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빌어. 신우가 시조카의 팔을 흔들자 시부가 더 열이 받은 건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려 신우의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넌 너의 잘못과 거짓말로 자식이 지 친아버지도 못 보고 사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나한테 빌어? 인연이 정신 못 차렸지? 그러더니 풍채 좋은 신우를 붙잡고는 주방 가위를 들고 와서 제대로 감지도 않은 신우의 치렁치렁한 긴 머리를 확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우 지갑을 가져와 시부가 준 카드들도 죄다 잘라버렸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딸 아니다. 이 집에서 나가. 나가서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다. 신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엉겨붙으면서 울었지만 그날 바로 시부는 신우를 쫓아냈고 시조카는 신우의 전남편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시조카가 사실은 자기 친구를 엄청나게 보고 싶어 했더라고요. 시부는 전사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오해를 했음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을 전하니 신우 전남편이 다음날 바로 시댁에 찾아와서는 시조카를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정리가 되어버린 시댁 덕분에 싹수 없는 신우는 이제 시댁에서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졌고 시부모가 저희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신우 이야기를 하지도 말고 신우 연락도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추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상을 차리기 위해서 신우와 함께 장을 보러 갔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창고형 대형마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지 뭡니까? 바로 시식 코너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떡갈비를 굽고 있는 신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신우가 멀뚱히 서서 신우를 바라보고 있는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면서 신우에게 엄마 하면서 울더라고요. 신우는 두 다리가 굳은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길래 저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신우가 차갑게 말을 뱉더라고요. 너도 이제 네가 스스로 돈 벌어서 살아야지. 떡갈비 열심히 굽고 팔아라. 저는 그래도 자기 배로 낳은 딸인데 단호하게 반응하는 시부모의 모습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뭐 당연히 시댁에서 여전히 예쁨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고 선배의 다음 드라마 대본까지 함께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까지 넣어주겠다고 했으니 조만간 드라마 대본 한 편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스로 나락에 가게 된 우리 신우가 문득 떠오르는 밤이라 일하다 말고 이렇게 찾아와 사연을 남기고 갑니다. 이래서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 봐요. 여러분들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멈추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